자, 등비급수는 당연히 등비수열을 열심히 더하는 거겠죠? 그죠? 자, 등비수열의 극한을 다뤘던 것처럼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의 모든 항을 쭉 더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등비급수는 결국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되는데, 이 sn이 등비수열의 합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1-r분의 그 다음에 첫째 항, 그 다음에 1-r의 항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인데, 공식은 암기하시고, 자, 이때 있잖아. 이 r이 뭐야? 미지수죠. 그럼 아까 수업 첫 시작할 때 설명했던 거, 그지? r의 범위를 나누고서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1, 얘는 있잖아. 어차피 어떤 상수값일 거거든. 1 빼기 r분의 a1은 뒤에 있는 이 1-r의 n제곱, 얘가 문제죠. 얘. 이 r의 n제곱 있잖아.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무한히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발산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발산할 거다 이거죠. 결국에는 뭐 얘는 발산이다니까 필요 없고, 그러면 r이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있잖아. r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sn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1-r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1-r의 n제곱, 얘가 r이 1이 아닐 때거든. 왜냐면 r이 1이 되면 분모가 여기 되니까 많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r이 1이 아닐 때만 저 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r이 1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첫째 항 a1,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a1, 세 번째 항 a1, 네 번째 항 a1 이렇게 되겠죠? 1을 아무리 많이 곱해봐야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sn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na1 이렇게 돼. 그러면 r이 1일 때는 sn 대신 na1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고, 얘도 무한으로 커지겠네요. a1이 양수면 무한대고, 그 다음에 a1이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1-r의 n제곱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러면 당연히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r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수렴값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런 식으로 수렴값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r이 -1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 그러면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위에는 a1에 그 다음에 1-1의 n제곱 이렇게 되는데, n이 홀수면 -1 그러면 앞에 거랑 곱해줘서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 2가 되죠? 약분되면 a1이 되네요. 됐죠? 그러니까 이 값은 n이 홀수면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a1이 돼. 그 다음에 n이 짝수가 되면 0이죠. 분자가 0이니까 그러면 n이 짝수면 0이네. 그러면 a1하고 0하고 같으면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그지? 근데 a1이 0이면 의미가 없는 수열 아니야? 전부 다 0이니까. 그래서 a1이 만약에 0이 아니라 그러면 같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a1이 0이 아니라 그러면 무조건 얘는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동의 형태가 되잖아. 첫째 항하고 0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진동 형태가 된다. 그래서 얘가 발산이다 이렇게 돼. a1이 0이 아니라 그러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만 수렴을 하냐? 이때만 수렴을 해요. 요 경우에만 수렴을 하고 나머지는 다 발산의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등비 수열, 그다음에 등비 급수. 자, 얘네가 수렴 조건이 달라요. 수렴 조건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등비 수열은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그랬고 얘는 1이 빠진다 이거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때만 수렴한다 이렇게 돼. 수렴 조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51쪽 보면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만약에 근데 A가 0이어도 된다 이거죠. 근데 A가 0이라는 얘기는 전부 다 모든 항이 다 0이라는 얘기인데 뭐 의미가 없는 수열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무튼 첫째 항이 0이든가 아니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수렴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있잖아 이거는 계산은 조금 편하긴 해. 등비급수라는 것만 안다 그러면. 그래서 수렴 구간이 들어오는지만 확인을 해보고 R이 있잖아 이 범위 내에 있어야지만 돼요.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고 수렴 구간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 값을 구하는 방법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다 이거죠. 등비수열을 합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죠. 그죠? 그냥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걸로 반드시 수렴을 할 수밖에 없거든. 자 8번. 자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등비급수의 합으로 봐야 돼. 지수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등비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이거는 시그마가 붙어 있으니까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죠. 그거의 극한이니까 등비급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럼 얘를 이제 나누어 보면 4의 n-1제곱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건데 얘를 있잖아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주든가 아니면 얘를 하나를 밖으로 빼내주든가 그래서 위에 있는 2를 하나를 밖으로 빼내서 지수를 똑같이 맞출게요. 지수가 똑같아야지만 합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를 빼주게 되면 2 곱하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의 n-1제곱분의 2의 n-1제곱 뭐 하는 건지 알겠죠? 이거를 뭘로 바꾸는 거냐면 2 곱하기 2 n-1 이렇게 바꾸는 거야. 지수를 똑같이 맞추는 거라고. 그래야지만 이런 식으로 합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면 4의 n-1분의 1 더하기 2는 시그마 밖으로 빼내고 시그마 k,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두 개의 급수가 섞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1 빼기 r분의 첫째 항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등비급수 문제니까 1 빼기 공비는 4분의 1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4의 0제곱분의 1이니까 1이죠. 첫째 항 그지? 시그마 맨 처음에 시작하는 값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첫째 항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1 빼기 공비 2분의 1이다. 첫째 항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0제곱이니까 얘도 1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런 식으로 이 수렴값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4분의 3분의 1 그러면 3분의 4가 될 거고 얘는 1 나누기 2분의 2죠.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고 그래서 3분의 16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지. 자, 2번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분배를 하게 되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얘랑 곱하면 지금 지수가 똑같이 n으로 되어 있으니까 합칠 수 있죠.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이런 식으로 합칠 수 있고 빼기라고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돼. 됐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등비급수를 수렴값을 구하면 되는데 앞에 거부터 해볼게요. 1 빼기 3분의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은 n에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첫째 항이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빼기에 얘는 1 빼기 3분의 1 이게 공비가 될 거고 첫째 항은 여기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네. 되지? 자, 그래서 밑에 거는 얘가 뭐냐면 3분의 5 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얘랑 약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랑 계산하면 3분의 4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도 약분이 되죠. 그래서 남는 게 빼기 5분의 2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0으로 통분하면 되겠죠. 20분의 4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더하기 5 그래서 20분의 빼기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3번 자, 2분의 1의 n제곱에 사인의 2분의 n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대로는 풀 수 없고 이 값을 이게 값이 변하거든 사인이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n에다가 1을 넣어보면 2분의 1 그 다음에 사인의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2분의 1의 제곱에 사인의 파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사인의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분의 1의 4제곱에 사인의 2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무한히 더해 나가는 건데 얘는 1이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사인 파이하고 사인 2파이는 0이거든. 그러니까 두 개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빼기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될까? 그 다음에는 2분의 1의 5제곱에 그 다음에 사인의 2분의 5파이인데 2분의 5파이는 사인 2분의 파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돼? 1 빼기 공비가 지금 얘가 뭐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죠? 플러스에서 빼기로 바뀌는데 이 곱할 때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공비가 빼기 4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첫째 항은 얘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4분의 5 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면 얘는 약분이 되면서 2가 될 거고 5분의 2가 되겠죠. 됐어요? 요게 도마보자는 극한값이다 이렇게 돼. 7번 자, 1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9분의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7분의 x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자, 이거의 합이 얼마냐? 10이래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물어본 게 뭐냐 그러면 x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는 등비급수죠. 뭘 곱해 나가냐 그러면 곱하기 3분의 x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3분의 x 곱하면 얘가 나오고 그죠? 그래서 3분의 x가 공비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고 그러면 첫 번째 우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공비가 수렴 구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x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라고 1 사이에 있어야지만 수렴하는 거니까 따라서 x는 빼기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값이다 이렇게 되고 이 값들 중에서 이거의 합이 10이 나오게 하는 값을 찾는 거고 그래서 값을 구해보면 1 빼기 공비는 3분의 x 그 다음에 첫째 항은 1이 되는 이 값이 지금 10이다 이건데
뭐 이거는 뭐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서 당연히 이 안에 있는 값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얘를 있잖아 얘를 이쪽으로 곱하기 이거 뒤집을까요 그냥? 1 빼기 3분의 x 분자 분모를 뒤집으면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3분의 x가 이게 넘어오고 10분의 1이 반대쪽으로 가면 1 빼기 10분의 1이거든 10분의 9가 돼 따라서 x는 10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 안에 있는 값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있잖아 이 범위 안에 있는 값 하나하고 그 다음에 범위 밖에 있는 값 하나하고 나오는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오거든 그래서 값을 다 구하면 안 돼요 항상 이 수렴 구간 안에 들어오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2번은 x 그 다음에 플러스 x에 1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더하기 x에 1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얘네 있잖아 우선은 x에다가 0을 넣으면 무조건 0으로 수렴해 그지? 전부 다 모든 항이 0이니까 그래서 첫째 항이 0이면 수렴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얘가 있잖아 이쪽으로 갈 때 뭘 곱하냐 그러면 1 빼기 x를 계속 곱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공비인 거죠 그래서 1 빼기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수렴 구간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1씩 빼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빼기 x 1 뺐으니까 0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전부 다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바뀌고 그러니까 x의 범위가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지만 수렴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아까 0 된다고 했잖아 그지?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렴 구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얘랑 얘 또는 얘니까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은 0보다는 크거나 2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0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됐지? 여기까지 됐어요? 선생님, 어? 7번에 1, 가로 1번 푸신 거 답이 가로 제가 9 곱하기 3 나 이게 뭐한 짓이야 그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네 20분에 27 미안해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뒤에 부분은 이 등비급수에 대한 활용인데 이 등비급수에 대한 활용은 도형 문제거든 전부 다 그래서 이 문제 등비급수에 대한 도형의 활용 문제는 요즘에는 좀 많이 중요도가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매해 시험에 나왔거든. 근데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지금 교육과정 개편되고 3년 동안 수능을 봤는데 이전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확 떨어져가지고 요즘에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래. 그 전까지는 매해 나왔거든 매해 무조건 나왔어 무조건 이 등비급수의 도형의 활용에 대한 부분은.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잘 비중이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 해도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어차피 있잖아 도형 문제가 다른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비중이 좀 줄은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도형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도형이 잘 안 되면 모의고사 등급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거든. 그래서 도형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